네, 이슈가 있는 금요일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네티즌들에게 화제가 된 소식을 묶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영식 평론가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어떻게 할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지구촌 갑론을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시선은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에 지금 꽂혀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서도 잠시 뒤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갑론을박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습 공격의 시작은 무장정파 하마스가 시작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현재 봉쇄한 상황입니다.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외신의 보도에 따르자면 2,900명의 사망자가 육박해 있다라고 밝혔고 유엔이 오늘 새롭게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쪽에서 가자지구 주민 110만 명에게 24시간 안에 남쪽으로 내려가라, 대피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다시 따오면 이스라엘군이 앞으로 며칠 안에 가자지구 안에서 전쟁을 지속할 것이다. 지상전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읽히고요. 예. 이 두 아무튼 뭐랄까 지역을 바라보는 전 세계의 시선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쨌든 군사적으로 지원을 하면서도 민간인 피해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 강한 것이고 미국과 서방은 그렇고요. 사우디와 같은 중동 국가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하마스와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를 방문한 이란 외무장관의 발언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만약에 민간인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이 전쟁은 새로운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 즉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또 바뀔 가능성도 좀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현 시점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흘러가고 있는 일련의 상황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코너 그 기획 의도에 맞춰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국내에서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야 있는데 대학가를 중심으로 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대학가에 대자보가 붙었는데요. 노동자 연대 청년 학생 그룹이라는 단체가 자신들의 SNS에 우리가 각 대학교에 뭐 이름 들으시면 다 아는 학교들입니다. 고려대, 명지대, 부산대, 서울대 이런 전국 각지 대학교에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정당한 권리다. 이 대목도 엿보이고 이스라엘 정부가 인종 청소 의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와 지지 의사를 우리 한국 청년들이 보내야 한다. 이런 대자보가 붙어 있고요. 이 대자보를 보고 나서 아무래도 대학가에 있는 학생들은 입장은 좀 갈립니다.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뭐 누구를 지지하든 어쨌든 이거 이제 표현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자보는 허락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댓글이나 이런 의견도 보이고요. 뭐 이거 팔레스타인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던 땅을 이스라엘이 강제 점령한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갈등 지점도 좀 잘 봐야 된다 의견도 있고 사실상 테러에 동참하라는 대자보 같다 불편해하는 의견도 있고요.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민간인과 외부인을 죽이는 건 광기의 다른 이름이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다. 대학가에서도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전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런 그 논란이 미국에서도 있었더라고요. 제가 최근 외신을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어서 제가 외신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자, 두 번째 키워드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강남구 홍보 영상 논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지금 볼 수가 없고 비공개 처리가 됐습니다만 이번 주에 논란이 됐는데요. 지난 12일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이제 누리꾼들이 보고 나서 반응이 대략적으로 이랬는데요. 마치 타 지역 사람들이 강남에 가면 강남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묘사를 했다는 내용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어떤 캐릭터 간의 대화들, 그러니까 상황극이나 역할극이 있었는데 그간의 대화들이 뭔가 지역 차별성 대화처럼 보인다. 강남 제일주의를 표현하는 영상이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뭐 비공개됐고 저희가 그거를 뭐 여기에서 재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 그 영상에 담겼길래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주요 대화 내용을 간략하게 있는 그대로 소개해드리면 니네 촌스럽게 건물 좀 그만 쳐다봐라. 완전 시골에서 온 사람들 같아 보이거든. 이러면 이제 다른 캐릭터가 반박을 합니다. 우리 시골에서 온 사람들 맞잖아. 이렇게 높은 건물은 처음 봤단 말이야. 까지 뭐 이제 어떤 상황극이니까. 근데 그 뒤에 이제 대목이 지금 잠깐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야 진짜 건물들이 반짝반짝하고 사람들도 많잖아. 킁킁. 뭔가 비싼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강남 부심을 약간 뭐랄까. 보여주는 불편한 묘사 같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많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비싼 냄새라는 건 과연 어떤 냄새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이건 어쨌든 강남구청이
44만 구독자를 보유했던데요. 상황극 유튜브한테 유튜브 채널에 외주를 맡겨서 제작을 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홍보 영상을.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강남구청 공식 계정에 올리려면은 내부 검수 과정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이것을 올리게끔 만든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 양쪽 다 책임이 있다 이제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영상을 내렸다. 뭐 그 외주 채널, 그러니까 즉 유튜브 채널도 영상을 같이 올렸었고 강남구청 공식 계정도 둘 다 올렸었는데 둘 다 비공개로 전환을 했고요. 예. 강남구청이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아까 저거 이제 들어오기 전에 최신 보도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경향신문 취재로는 강남구청 익명 관계자가 내부적으로 제대로 검토를 못했다. 사력 있지 못했다, 유감이다 이런 표명을 밝혔고요. 혹시 검토를 안 하고 저거를 올릴까요? 누군가는 강남구청 공무원 중에서 보고 승인을 했기 때문에 올렸지 않았을까 하는 저도 생각이 동의합니다. 드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사력 있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MBC 취재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지자체를 홍보하고자 했던 시도로 이해해달라.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런 입장을 MBC 취재진에겐 전했다. MBC 취재진, 경향신문 취재를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었군요. 다음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지급된 보상금 환수 논란, 즉 줬다 뺏기라는 이제 물음표를 저희가 붙여놨습니다. 2021년 3분기, 그러니까 7월부터 9월까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 또 영업시간 제한 조치 같은 그런 방역 조치를 국가가 했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 업체들에게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반납해야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 이 대목이 이제 줬다 뺏기 아니냐라는 식의 그런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금을 줬었는데 그게 잘못 지급됐으니 다시 내놓아 주십시오. 정확한 표현은 오지급, 부정지급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 오지급, 과지급, 부정지급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이제 대목은 오지급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그래픽을 보시면 중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저희가 좀 참고해 볼 건데요. 지급 초기 계산과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서 이제 이 정도의 올해 7월 말까지 업체 5만 7천여 곳에 530억 원을 잘못 지급했고 맨 왼쪽에 오지급 잘못 지급된 게 5만 7천여 개 소상공인 업체죠. 곳에 530.2억 원이고요. 530억 원. 이것을 환수를 2021년 4분기부터 하고 있어 왔는데 이미 환수를 하고 있었군요.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이제 7,600개 업체에서 226억 원을 환수를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수 대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업체당 300만 원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맨 오른쪽이 이제 주목이 되는데.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폐업한 곳이 그중에 3,285개사입니다. 82억 원에 대상하는 그 소상공인 업체가 82억 원의 이제 보상금을 받아가는데 그걸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폐업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망한 소상공인들에게 이 손실 보상금을 만약에 이제 되돌려 받게 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쾌할 수도 있고 막상 다시 이제 되돌려줄 돈이 없을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이 대목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제 이런 반응이 있어서요. 지금 네티즌들도 오지급을 환수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제 이런 의구심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취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급 당시에도 소상공인들에게는 당시 이제 공지를 보면 과지급되거나 오지급된 것은 나중에 조사 후에 우리가 다시 돌려갈 수 있다라는 거를 중기부가 했다는 겁니다. 고지를 했었다. 그 대목에서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폐업을 했으니까 저걸 뭐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참 의문이 들기는 하는군요. 근데 이게 아까 보니까 그 국정감사 자료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게 이슈가 됐나 보죠. 지금 여야 의원들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거 다 환수를 받아야 된다. 증원금, 오지급, 부정지급 전부 다 환수할 계획이냐 했더니 이영 중기부 장관이 철저하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의 김혜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소상공인 살리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폐업된 소상공인들한테 이거를 다 돌려받으면 이게 살리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점들을 좀 중기부도 고려를 해서 뭐 환수를 하는 어떤 금액이 최종 정해지면 이 대상자들에게는 좀 대화를 통해서 내용도 좀 설명을 하고 그 기간을 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들여서 유도를 할 계획이다. 여기까지는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마지막 키워드는 휴게소에서 술 파니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단박에 이해는 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번 주에 화제가 됐었고 이게 이제 지난
8일이었습니다. 8일에 네티즌이 찍은 사진이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화제가 됐는데 네티즌들이 이게 지금 가을 산행을 가신다는 등산객들이 휴게소에 들러서 이렇게 간이 테이블을 펴고 음주를 한다는 거는 저희가 고속도로 휴게소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경남 김해시 남해 고속도로를 지나다가 이제 들를 수 있는 한 휴게소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이렇게 음주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등산에 간다는 분이 음주만 하시러 온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취지가 뭐냐 이제 이런 비판의 댓글들이 많고 개도 말고 벌금을 때려야 된다 이런 이제 강력한 비판들이 있는데 다만 이 8일이라고 제가 언급했는데요. 시각은 좀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8일에 찍혔던 사진 시각이 언젠지 혹시 언제입니까?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낮 시간인 것 같긴 한데. 오전 8시 반입니다. 아침부터 저렇게 술판을 벌였다. 예, 오전 8시 반에 휴게소에 들렀다가 이제 저런 사진이 찍히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한 대 정도만 저런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대의 여러 사람들이 저렇게 술판을 벌이다 보니까 계도로는 이게 부족해서 결국에는 이제 벌금을 좀 물려야 되는 거 아니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고 당시에 이 휴게소에 방문했던 이 A 씨, 이 사진을 공개한 A 씨가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제보자죠, A 씨가. 제보자라고 할 수 있겠죠. 기사화됐고 커뮤니티에 공개가 된 내용인데. 휴게소에 일단 김치전하고 수육 냄새가 진동을 했고 저게 지금 가운데 보시면은 브루스타라고 부르는 버너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치전을 부어 드시는 거죠. 휴대용 그 가스레인지라고 할 수 있는. 거기서 요리까지 하고. 그래서 그렇군요. 수십 대의 등산객 무리, 수십 명의 등산객 무리가 저렇게 술판을 벌인 거에 대해서 불편하고 휴게소는 내국인들만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외국인들도 휴게소를 가기 때문에 이거 사실 나라 망신이다. 이거는 이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규정상 근데 휴게소 규정상 당연히 금지인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대상은 현재까지는 아니라는 그 입장을 휴게소 측에서 밝혔거든요. 그래서 계도만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고요. 계도밖에는 못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계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올해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기사를 찾아보시면 2019년, 2018년 이런 때도 매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런 행위를 이제 휴게소에서 벌이다 보니까 그런가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저는 그렇군요. 왕왕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휴게소 입장에서는 감당하기가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야 되고 다만 저게 이렇게 뭔가 술판을 벌이는 것 못지않게 제일 중요한 건 취객들의 난동, 그리고 싸움, 그리고 욕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법적으로 단속이 가능한데 저런 행위는 현재까지는 휴게소 측에서 계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시민 질서 회복을 위해서 도무지 이런 장면들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영식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